안녕하세요. 하늘건강 나움터 대표 강사 류혜주입니다. 이번에는 수기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기운은 계절상으로는 겨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이듬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마치 해수욕장이나 스키장이 그 시즌이 지나면 문을 닫고 폐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연이나 생물들도 겨울이 되면 봄을 위해서 저장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기도 하죠. 즉, 수기운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기운입니다. 하루로는 저녁, 일생으로는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대표하는 장부는 신장과 방광이고 주관하는 신체기관은 생식기, 뼈, 귀, 발목 등이 있고 기미론상으로는 짠맛의 음식이나 식품으로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 35개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보다 약 38일 정도를 더 일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은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가사노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기만의 시간은커녕 잠깐 앉아 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는 것은 수기운을 약해지게 만드는 행동인데요. 하루 중 밤은 수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이고 또 가장 수기운을 많이 사용하는 때입니다. 밤이 되면 신체의 모든 활동이 휴식을 취하고 몸을 정리하면서 저장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일하고 휴식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기운은 점점 부족해지고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운까지 끌어서 쓰게 되다 보니 기운이 사라져서 일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기에도 힘든 상태까지 악화되는 거죠. 때문에 수기운은 현대인들이 특히 약해지기 쉬운 기운입니다. 수기운이 약해지면 피로감이 커지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잘 붓고 생식기나 귀, 발목 등의 통증이 생기고요. 심리적으로는 공포심이 많아지고 겁이 많아지거나 잘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지고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를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피곤하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두뇌 회전 또한 느려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이렇게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 피로 누적이니 쉬어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그죠? 어쨌든 일은 많고 쉴 수 없을 때 먹는 걸로라도 기운을 보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수기운은 짠맛의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짠 걸 먹으라고? 저염식을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혹시 소금이 왜 소금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소금을 쉽게 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아주 귀한 재료여서 이름 뒤에 금이 붙어 소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데요. 소금은 신체의 체액을 조절하고 심장이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짠맛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부러 저염식단을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감, 근육 경련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해줘야 수기운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수기운이 풍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짠 음식들은 몸에 좋지 않은 합성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제조한 합성 나트륨은 순수한 소금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인위적인 합성 나트륨이 짠맛이 아닌
순수한 소금의 짠맛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소금 중에서도 용융한 소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용융소금. 용융소금은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소금을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6시간 이상을 용융시킨 순수한 소금입니다. 소금에 있는 중금속 성분이나 간수, 가스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소금을 말하는데요. 용융소금은 대장균이나 녹농균, 또 곰팡이균 등을 살균해주는 강한 해독 작용을 하고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소금을 먹게 되면 혈액이 오염되고 또 몸 전체의 혈관에 중금속이 쌓이게 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짠맛을 섭취해야 할 때는 합성 나트륨이 아닌 깨끗한 용융소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단짠 유행하는데요. 단 걸 먹으면 짠 걸 먹고 싶다는 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물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참 맛있죠. 그런데 음양오행적으로 보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단짠은 잠시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기능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물은 재활용합니다. 물이 충분하다면 노폐물이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의 일을 줄여줄 수 있겠죠. 반면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많이 일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즉 신장을 주관하고 있는 수기운을 보충하고 또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수기운은 정신적, 유체적으로 과로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소금의 섭취를 너무 적게 하거나 또 많이 하더라도 인위적인 합성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에 약해지게 됩니다. 수기운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기운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보다는 이열의 막힘을 뚫어주는 대지압 온열요법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발지압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일부러 땀을 흘리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점심, 오후까지 에너지가 시작되고 확산되어서 고정되고 또 송숙된 것을 밤에 잘 저장하고 정리해야 다음 날도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겠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해온 것을 겨울에 잘 저장하고 정리해야 다음의 봄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상으로 하루와 계절이 다 정리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기운이 남았는데요. 혹시 무슨 기운인지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남은 기운은 상화 기운입니다.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세요.